어떻게 지내세요, 원장님? 한의원도 아직은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자리를 아직은 덜 잡았으니까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겨울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프게 계십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가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만 형성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 자동차도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개발한 거고 뭐 시간 순으로 봐도 선조들이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부를 어느 정도는 개개인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상용 박스가 있어요. 좀 예쁘게 생긴 비상용 박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대전 시내나 아니면 제 주거 지역 근처에 충청권이니까 뭐 세종이라든가 청주의 좀 취약계층에 젊은 사람이 금명부터 아프진 않아요. 이제 생활 방법을 좀 바꾼다든가 한의학도 이제 섭생이라고 해서 작은 거를 많이 바꾸는데 그래서 감기약이라든가 상비약 이런 것들을 부르층에 기부를 하는 게 큰 병을 위급한 사람은 또 도움이 되지만 더 많은 숫자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지금 1,000개 정도 기부를 좀 하고 다음에 이제 다시 겨울철에 총 2,000개 정도를 기부할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한의사람에서 아이가 아픈 게 굉장히 안 좋을 거를 알아서 이제 녹색 어머니 그래서 대전 소재에 가장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 선정을 해서 이제 그게 특수도로여 가지고 그게 비용이 조금 든대요.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도로안전교통공단이랑 녹색 어머니랑 같이 해서 대전 시내 이제 한 4군데 정도 이제 거기에 설치를 해드리기로 아이들이 노란 발자국 설치해 놓으면 노란 발자국 앞에 딱 물어 딱 서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문구가 있죠. 어떤 뭐 할 때까지 지나가지 마라 이런 문구나 그런 시그널을 주는 그런 표시. 네네네. 일반적인 이제 한의원이라고 봐도 사회에 어떤 어떤 기부나 뭔가 도움을 주는 뭐 그런 사랑방이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또 의술도 그렇게 이제 펼치고 계시고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한의원을 개원하시면서 이렇게 주변의 사회적 약자나 또 주변 어떤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봉사나 도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저희도 한의원이고 저희도 어떤 정도에서는 이게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쭉 지켜보니까 제가 무슨 슈바이치 하는 것처럼 내 것까지 다 없애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기부를 할 때 생업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사회적 부가 뭐 이렇게 어떤 있으면 사회적 도움이 없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만이 안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쟁이 너무 심한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게 안전망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부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의원 수입 외에 기타 수입, 뭐 책 인쇄라든가 강연료라든가 원고료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할 때 기부를 하고 제가 이제 일요일도 진료를 하니까 일요일 진료는 이제 조금 그런 팔자운동이라 생각해서 기부를 하거나 하고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의 마무리잖아요. 큰 의미에서 하는 거고 이제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기부를 좀 줄이거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젊을 때는 건강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노인이 되잖아요. 근데 기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젊었을 때 미혼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 재료도 있고 그 계속 비용이 들어가실 텐데 그렇게 많은 어떤 약이나 또 그런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면은 그 한의원 운영에 부담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려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는데 기타 수입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작은 거에서 시작을 30살에 뭐 책을 몇 권 썼겠어요. 그리고 의료 서적이 잘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 일학 같은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강의 같은 거 잘 많이 못하고 근데 이제 그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대전 시내 뭐 문화봉사단체들이 저희가 표를 살 때는 문화 취약계층에 기부할 목적으로 표를 살 때는 표를 좀 싸게 주신다든가 그리고 뭐 저희가 할 때 편의를 좀 봐주시는 게 있죠. 봉사의 목적으로 할 때 저희 사적 이득이 아니라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안고 영화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6살, 5살 차이 나는 막내인데 저희 친누나가 극장 100m 앞에 사는데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4년간 영화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이를 딱 3시간만 봐주겠다 조카를 왜냐면 3시간이 넘기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이제 밥도 먹여야 돼서 딱 3시간만 봐주겠다 2시간째 영화 30분씩 왕복해서
그래서 갔다 오라고 말했는데 누나가 되게 불안했나 봐요. 5분 단위로 문자 오더라고 괜찮냐고. 근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엄마 카페 분들에게 우리 누나랑 여러분들은 똑같을 터이니 제가 영화관을 통째로 빌릴 테니까 서로 이해를 해주자고 얘기 울어도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면 좀 그러니까 대지정통 하나 놔두고 기부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원래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220번이 넘겼어요. 그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대지정통 하나 놔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0원, 200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넣잖아요. 돼지를 놔둬도 생각보다 금액이 꽉 차도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거의 8년을 했으니까 유치원 다녔던 친구가 엄마에게 취지를 듣고 엄마 손에 따라서 넣었던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가잖아요. 본인이 용돈을 아껴서 본인이 넣어요. 돼지 차는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영화표가 10,000원? 자기 바쁘고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죠. 공짜라 생각을 해버리면.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이미지도 하니까 노쇼가 나기 쉬운데 저희는 노쇼가 거의 없어요. 뭐 포항에 지진이 난다든가 하면 이제 그분들 이름 써서 같이 기부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저희가 보통 기부하면 라면, 쌀, 의료용품 이렇게 생필품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YWC의 미혼모나 미혼모들이 의외로 약을 안 먹어요. 왜냐면 저는 생각할 때 미혼모가 나이가 많기는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근데 그분들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약을 드리거나 그러면 폭력 가정 여성분들이나 폭력 아동들은 그런 배려, 그러니까 그런 약을 주거나 그러면 그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따뜻해 준 적이 많지 않거나 처음 받았다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어린 청소년층이나 이쪽에 많이 기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라면을 한 그릇 먹게 10그릇 먹는 게 행복해지진 않잖아요. 어떤 단순한 물질적 구호가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질적인 것도 의료니까 기본적으로 있지만 문화봉사 같은 거를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를 해주는 게 왜냐면 갈등을 줄이는 게 결국해서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경쟁도 많고 이렇게 경쟁이 많아지고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일본식의 묻지마 증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한국 사회도 약간은 그런 식의 범죄들이 좀 늘고 있잖아요. 묻지마 폭력이나 이런 게. 근데 사회 전체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요소가 좀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직 사회에 그쪽이 없으니까. 그 환자들을 진료하는 일 자체만 해도 상당히 긴장되고 되게 바쁘시고 진짜 일도 많으시고 할 텐데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또 봉사활동을 하시면은 사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타인에게 치료를 통해서 도움이 된다고 어떤 생업을 한다도 있지만 내가 세상이 좋아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나 좀 더 성숙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로 접근해서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게 있어서 또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 봉사활동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는 거네.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일상이나 너무 이게 가족이나 자기가 희생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그런 봉사를 어느 정도 되는 게 자기 자신이나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사회적 안정망이 형성되는데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김 원장님의 어떤 그 사회적 도네이션은 지금 이 병원 내에서의 어떤 그 의료 소위 의술을 펼치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결국은 그것도 케어니까 사회 안전망 편으로서는 케어니까 결국은 의술을 안팎에서 그냥 이렇게 펼치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인간의 병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신체적인 병도 있지만 이게 정신적 어떤 그 내적인 병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또 아까 얘기했던 뭐 문화적 어떤 콘텐츠를 접하게 하면서 또 케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또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다 보면 중국 고전을 많이 강제로 읽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자의 그런 구절이 나와요. 명예가 많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옷에 침 뱉기를 기대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명예가 많으면 시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권력이 높으면 임금이 싫어하고
원래는 권력이 먼저인데 권력이 높으면 임금이 싫어하고 명예가 높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 옷에 침 뱉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돈이 많으면 자기 주변에 도둑이 끌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아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권력이 높으면 허리를 굽히고 마음을 작게 잡고 명예가 높으면 몸을 낮추고 돈이 있으면 전투는 아직 없지만 주변에 이제 나누면서 살아라는 구절이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물론 어느 정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을 건사할 부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 자기 노력의 성과고 그 농구 선수 서장훈 씨가 말한 것처럼 건물 한 채가 자기의 뭐 그런가 이런 것처럼. 근데 문화를 소비하는 경험을 소비하는 게 훨씬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시각, 청각, 촉각,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타인의 인정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능력의 과시나 부의 소유나 이런 걸로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진 삶을 관찰하고 발달하면서 하는 게 우리는 어차피 필멸자라 언제 다 죽잖아요. 죽을 때는 뭐 그거 다 싸지고 갈 것도 아니고 일단 죽을 때는 뭐 자기 가족 그 다음에 멀게는 친척 정말 멀게는 정말 가까운 친구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걱정은 건강, 가족, 자식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걱정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좀 했을 때 문화적 소비를 내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문화적 소비를 타인에게 내 삶에 너무 영향 주지 않는 선에서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지금까지 생각한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